근데 어젯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이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이제 경호 차량 안에서 굳은 표정으로 이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공수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뭐 당초 건강상의 이유로 오전 조사 연기 요청해가지고 공수처가 오후 2시에 조사하겠다고 재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윤곽근 변호사가 어제 조사에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해서 더 이상 조사받을 내용이 없다고 했어요. 어제 조사에서 당초에 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묻는데도 답변을 전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진술 거부권 행사했다고 알려져서 아니 도대체 어디에 충분히 입장을 설명했나 했더니 조사 초반에 비상계엄 선포한 배경에 대해서 일방적인 진술을 했다는 중앙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검사예요. 이제 김준일 평론가님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예요. 역할? 제가 물어봐요. 네. 이름! 그랬더니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성명!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자기 할 말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돼가지고 내가 비상계엄 선포했다. 지금까지 담화문, 편지, 뭐 또 영상 촬영을 통해서 쭉 해왔던 얘기를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에 따른 답을 하지는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했다. 나는 더 이상 조사받을 필요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다. 이런 것 같아요. 지 멋대로네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국민들도 화가 난다기보다는 좀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너무 웃겨요. 이게 약간 초현실적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했지만 정확하게는 인정신문 할 때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름, 이름, 직업, 네, 뭐 주소,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름 아무 얘기 안 하고, 직업, 주소, 저녁 메뉴는 된장찌개. 뭐 이렇게 지금 유일하게 얘기한 게 된장찌개. 저녁에 뭐 먹겠냐 된장찌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충분히 얘기를 한 게 윤석열이 된장찌개를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수사기관한테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오전에 수사 안 받겠다고 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어저께. 왜냐하면 이분은 오전에 못 일어납니다, 일단.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맨날 가짜 출근 차량 보내고 막 늦게 나오고 이거 맨날 봤기 때문에 뭐 근데 지 맘이에요, 솔직히. 이건 지금 뭐 이게 그러니까 이 프레임인 것 같아요. 자기는 체포됐지만, 그러니까 체포된 게 사실 현실인데 자기는 계속 자진 출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진 출석했으니까 내가 이 수사 받는 것도 내가 컨트롤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좀 체포돼가지고 수사받는 건데, 그러니까 묵비권 행사할 수는 있어요. 저는 그거는 뭐 피의자의 권리니까 우리가 또 얘기해 주잖아요.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고. 그렇죠.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하죠. 예, 하니까. 그런데 수사 조사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만약에 검사 윤석열 앞에서 만약에 뭐 수사 안 받겠다, 나 조사 안 받겠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옛날이었으면 한 대 맞았습니다, 진짜 피의자들은. 예. 공수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한 발언, 이제 비상계엄의 정당성 얘기한 거 이런 발언도 조서에 기록이 됐는데 또 조서 열람과 날인은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재판에서. 제가 조서를 한 20번 정도 날인을 해봐서 네. 상을 잘 아는데 그 조사하는 조사관이 얘기를 해요. 날인을 해야 된다. 그래야 증거 능력이 된다. 그런데 그거를 인정 안 하는 것은 난 이미 충분히 뭐 다 얘기를 했다. 뭐 그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 수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응하는 모습 보이는 것조차도 이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쨌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갖고 나를 체포해 갔어. 이런 식의 인식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인정하기 싫은 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계속 얘기하잖아요. 공수처는 수사권 없다라고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전략이 이제 윤석열 본인의 의중도 있고 변호인단의 의중도 있을 텐데 구속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술 거부하고 그러니까 사법 체계 시스템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제 헌재에서 탄핵 심판도 되고 막 여러 군데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되는데 뭐 공수처 인정 안 하고. 뭐 검찰도 그러니까 경찰도 인정 안 하고 체포영장은 집행하는, 그리고 법원도 인정 안 하고 헌재 인정 안 하고 형사사법기관 시스템을 다 지금 부정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바로 구속되고 그런 다음에 아마
괘씸죄에 더해져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야 할 거다. 뭐가 내란은 원래 이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니까 내란 수괴는 그러니까 뭐 그쪽으로 가는 지금 급행열차 탄 것 같아요. 근데 진술도 거부하고 조서에 뭐 직인, 날인 이런 것도 안 하는 게 본인 향후에 재판에 유리할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게 감정으로 대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변호인들이 그게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포고령 잘못 뺏겼다라고 한 변호인들의 수준을 보면 이렇게 묵비권 행사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변호인들의 조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안 듣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공수처는 오전에 브리핑을 가졌는데 오후 2시 조사 일정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 의견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단 오후 2시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고 또 계속 조사 불응하면 강제로 조사실에 연행하는 인치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뭐 근거 조항 찾아봐야 된다.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럼 검사가 구치소 방문해서 조사하는 방안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도 현대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 의미가 있겠어요. 계속 그냥 진술 거부하고 있는데 그냥 공수처에서도 이거 힘 빼지 말고 그냥 더 이상 진술을 하거나 수사에 조사에 협조 안 하겠다라고 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공수처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어설프게 뭔가 예우하거나, 그러니까 당연히 예우는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지만은 타협하려고 하면 욕 오질나게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본인들이 가가지고 뭐 한다든지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데려와가지고 묵비권 행사하면은 그냥 묵비권 행사하는 대로. 그래서 지금 뭐 구속영장 청구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변수가 또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어제 갑자기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겠다. 체포 적부심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계속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한 게 부당하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청구를 했는데 지금 오늘 오후 5시에 체포 적부심 신문 기일이 지정이 됐어요. 나올까요? 적부심에는 보통 나가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유리한 판단을 끌어낼 수가 있는데 과연 나갈까 그런 생각이 좀 건강상의 들고. 이유로 공수처 조사는 못 가는데 그러니까요. 적부심은 나간다? 그러니까 안 나갈 것 같고 이거 그냥 책보 적부심을 이렇게 신청한 것은 아예 공수처 수사권도 없는데 나 체포해 갔어. 막 이러한 잘못된 것을 밝히고 싶어한 것도 있고 앞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서부지법에 하지 말고 중앙지법에 해라. 이런 무언의 시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지법에서 된 건데 이게 약간의 뭐 변수는 있어요. 근데 중앙지법에서 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버리면은요 이게 서부지법에 한다는 거잖아요. 네. 공수처는 그러면은 이거를 적부심이 서부지법으로 온대요. 그래서 서부지법으로 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근데 뭐 그러면은 공수처에서는 뭐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하지 그러니까요. 않으니까 결과 보고하겠다라는 입장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영장을 청구하면 서부지법으로 오면은 2차 발급한 그 당사자는 당연히 안 되잖아요. 네. 기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영장 전담 판사가 있거든요. 그분은 이제 1차 발행을 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체포 구속 적부심은 잘 이게 인용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정말로 심각한 하자가 있으면 이제 될 수도 있는데 이게 판사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러니까 장성철 판사가 이거를 체포영장을 발급해 줬는데 김준일 판사가 이거 잘못됐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싸우자는 거예요. 판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진짜 완벽하게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은 체포적부심은 거의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댓글로 가지가지 한다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지금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오늘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진술 거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한 태도에 대해서 특수부 검사들이 오랫동안 보여준 전형적인 대응 방식이다. 그러니까 법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이고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도 나타난 바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묵비권 행사로 일관하는 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묵비권 같은 경우에 김웅 의원이 네. 검사 내전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검사가 물어보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냥 성명과 이름만 얘기해라.
구구절절 얘기하다가 거기서 바로 책 잡힌다. 거기서 수사의 단서가 나온다. 재판 가서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노하우를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검사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이 재판 가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김경진 전 의원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많은 정황적인 증거도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거든요. 저렇게 지시했거든요. 증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명 정도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사람들 다 구속되거나 구속 기소됐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얘기하면 재판에서 유리할까요? 그걸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반박을 해야지 재판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저는 포기한 것 같아요. 그냥. JS님은 모르고 살았던 법 지식을 엄청 알려준다고. 저 힘들어요 진짜. 처음 알았다고. 저 정치외교학과 나왔는데 요즘에 계속 법률적인 용어 의미를 파악하려고 공부해야 되느라고 힘들어요. 예, 뭐 박지원 의원은 맨날 자기가 만주 변호사라고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법 지식이 많이 늘어나는 거. 예전에 황우석 뭐 줄기세포 조작했을 때는 전 국민이 다 줄기세포 전문가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한동수 이 전 대검 감찰부장 이분의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한번 며칠 전에 네. 인터뷰를 했어요. 네. 작년 1월에 책 냈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거 언론 보도로도 좀 나왔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2020년 3월에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네. 검찰총장 할 때 윤석열이 쿠데타 하겠다라는 얘기를 대검 부장들 놓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본인이 징계 사유로까지 나중에 이제 징계에 들어갔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네. 그 중에 징계 사유로까지 본인이 적어서 냈다라는 거예요. 저 지금 방금 소름 돋았어요. 예, 그때 벌써 쿠데타를 하겠다. 네. 근데 아직 이제 대통령 정치인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수 그 전 감찰부장이 이해한 거는 검찰 쿠데타를 하겠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때가 뭐가 있었냐면은 한 축이 그 이후에 고발 사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국 사태 이후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니까 그때 이제 저기 손준성 검사 통해 가지고 이제 김웅 의원 네. 전달해 가지고 그게 하나 한 거가 있었고 하나는 채널 A 그 이제 검언 유착 사건 이게 막 그렇죠. 이런 네. 그때 같이 굴러가던 때였거든요. 굉장히 비슷해 유사한. 그러니까 본인이 압박을 받으면은 쿠데타 일으키겠다. 이것도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은 이게 결정적인 도화선은 명태균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24일이었나 24일에 김용현 불러놓고 명태균 게이트 등등등 거론하면서 이게 나라냐 하면서 얼마 뒤에 타니까 지가 위기에 몰리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쿠데타를 하겠다라는 말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그때 감찰 들어가가지고 했을 때 지금 하던 짓하고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서류 뭐 이제 징계 뭐 감찰해야 되잖아요. 서류 안 받고 있다. 서류 안 받고 자기 부하들 동원해가지고 다 뭐 못하게 하고 그 짓거리를 그대로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변해. 그러니까 인간은 안 변한다. 그거를 그 장성철 소장님 같은 분들이 막 쉴드 쳐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재판정에 가가지고 네. 재판에 참여했는데 선고 받는 분들 이렇게 유형을 봤어요. 그랬는데 판사가 이제 봐주려고 하면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아주 진솔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고 이러면은 좀 감형 사유가 되는데 그렇죠. 좀 중형받고 법정 구속되는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앞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법정 구속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인정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형량을 점점 높여가는 그런 단계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사실 내란죄 관련해서 지금 혐의 인정한 사람도 좀 있는데 다 구속영장 발부가 됐거든요. 네. 지금 뭐 급행열차라는 말이 좀 떠오르네요. 근데 체포된 윤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영상 메시지 남긴 데 이어서 SNS에 새해 초 밤새 작성한 6필 원고라면서 정말 장문의 편지를 올렸어요.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확신도 보이고. 근데 저는 이 대목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아이러니하지만 탄핵 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 말은? 이제서야 탄핵 소추가 됐더니 대통령이구나? 내가 이제 처음에 우리한테 등장할 때 네. 손에다가 왕자를 쓰면서 등장했잖아요. 본인은 대통령을 왕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중세 시대의 왕.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뭐 입법, 사법, 행정 뭐가 있어요. 그냥 왕이 다 명령하면 다 되는 거지. 그런데 한 2년 6개월 대통령 해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특히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시켜주지 않고 여러 뭐 청문회에서 내가 임명하고 싶은 사람 반대하면은 참 이게 임명하기도 힘든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관저에서 그냥 갇혀서 있어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는 왕이 아니고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왕적인 대통령 자리 그런 건 아니로구나 스스로 깨달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취임 이후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낸 것 같습니다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을 했는데 대통령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했다? 이거 뭐라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후보 시절이 가장 행복한 분이에요, 진짜로. 항상 보면은 후보 네. 시절 얘기 그때는 어퍼컷만 해도 그럼요. 막 사람들이 박수 치고 환호하고. 그러잖아요. 그 어퍼컷하고 뭐 소주 소맥 한 잔 먹으면은 지금은 욕 오질나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고 항상 보면은 누군가와 싸워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게 올고진 게 아니라 습관성 들이받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싸우고 그 대상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대통령이 되면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체질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와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니까 최후의 결전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거를 자각을 했다라는 거고 저는 사실 윤석열이 어제 이거 쓴 거 다 읽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어쨌든 다 읽었어요. 네.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에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만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게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정확하게 제 마음하고 일치해요. 그러니까. 주어를 바꾸면. 예.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윤석열 같은 사람 때문에 지금 만국의 위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해졌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많아요. 그 대상이 윤석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1도 안 되는 사람이다. 예. 근데 사실 저는 근데 네. 참 김준일 평론가님 대단하다고 평소에 생각했지만 이 편지를 끝까지 다 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대단한 경외감을 표합니다. 저는 앞에 읽다가 아이고 못 읽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앞뒤가 안 반복되는 맞더라고요. 말도 있고 그래서 못 읽겠더라고요. 전반적인 맥락이 참 일관성 있다라는 생각이 내가 뭘 들긴 했어요. 잘못했어 이거지.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육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강성현 의원이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론 직접 주장한 적 없다.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가 구구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믿어서가 아니라 뭐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점검하는 취지였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바로 직전에 이 자필 편지가 공개가 됐거든요. 자필 편지에서 부정선거 얘기가 뭐 10차례 정도 등장하고 굉장히 길게 썼잖아요. 강선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유튜브에 잘 정리된 그 유튜브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이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는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계속 들고 있고 지금도 그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부정선거가 뭘까라고 유튜브에 쳐봤더니 몇 번 알고리즘으로 또 되게 수치까지 해가지고 지역, 장소, 수치까지 해가지고 아주 그냥 정밀하게 그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여러 가지 네. 얘기들, 자료들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야 진짜 부정선거가 있었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가 돼요. 장 소장님도요? 아니 성 기자님도 한번 보세요. 그럼 진짜 홀라당 넘어간다니까. 근데 저는 이제 현장도 가보고 그 개표장도 가보고 했으니까 부정선거는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개표장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논리만 한 몇 날 며칠 24시간 계속 보다 보면 맞아 이건 부정선거야 할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게 잘 정리된 그런 부정선거 조작에 대해서 잘 정리된 유튜브는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유튜브라고 한 것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드리면은 음모론자들에 대한 오해가 하나가 있어요. 오해가 뭐냐면은 이들이 굉장히 허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모론자들은요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연찮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를 들면은 2020년 총선에서 그 사전 선거함을 이렇게 개표를 해보니까 63대 36
이 정도로 표가 나온 데가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네. 물론 수도권에 제가 말하는 거는 민주당이 63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36. 근데 이게 여기에서도 나오고 저기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2020년 총선의 부정선거 음모론의 근원이었거든요. 모든 게 그렇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꽤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이라고 우리가 묶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부정선거의 그러니까 그거라고 굉장히 사소하게 우연히 벌어질 수 있는 일들도 이거를 필연적인 논리로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뭐 이제 많이 봤는데 이 내용들을 사소하게 부주의하게 이를테면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가 뭐 몇 개가 나왔다든지. 근데 이게 이 판에 거대한 거를 이게 바꿀 수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굉장히 논리적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제 만든다는 거. 또 하나는 이 음모론자들의 특징이 자기들이 정의 구현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의 구현을 한다라는 거는 원래 음모론은 약자의 무기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거대하게 세상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데 윤석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북 주사파잖아요. 그게 트럼프한테는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딥스테이트라고 부르는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논리적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설득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됩니다. 예. 세뇌당한 것 같아요. 설득이 안 돼서 이 사람들의 주장이 소위 말해서 건강한 사람들에까지 가지 않도록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합리적인 자료를 선관이나 이제 이런 데서 내주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도 안 믿을걸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어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이게 또 연구가 많은데 예를 들면은 백신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요. 또 이게 딥스테이트가 그림자 정부가 있다고 믿고 음모론 하나 믿는 사람들은 계속 다른 음모론도 믿는 같은 거예요. 알고리즘을 탄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음모론을 믿는 일군의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우주에 관심 많아가지고 보통 잘 때 우주 관련된 유튜브 많이 보는데 네. 거긴 아직도 아폴로가 달에 안 갔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안 갔나? 계속 또 그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지금 체포 전후 상황이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 뭐 일단 네. 아침에 뭐 아침도 식사도 못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뭐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서 네. 뭐 30명분의 해맥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었다고 윤 대통령이 하고 관저로 찾아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것도 뭐 소집했다는 얘기도 있고 직접 갔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여기 관저에 있으나 저기에 공수처에 있으나 마음대로 못 돌아다닌 건 매한가지인데 들어가는 게 낫겠다. 내가 2년 반 더 해봐야 뭐 하나 싶을 정도로 좌파 카르텔이 곳곳에 드러나지 않았냐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이러한 말들을 전달한 사람들의 부적절한 판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윤상현 의원, 권영진 의원 등이 이런 발언들을 바깥에다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참무들 밥 못 먹어서 내가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그 관저 앞에 형사들이 새벽 3시 반부터 가 있었어요. 그럼요. 잠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출동 준비하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침은 무슨 아침을 먹어요. 그냥 김밥에다가 그냥 생수 하나 먹었겠죠. 그리고 거기서 찬성을 하든 반대하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든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이든 거기서 새벽부터 그 추운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식사를 제대로 했겠냐고요.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과 공권력을 고생시켰는데 때 한가하게 참모들 걱정을 하면서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그 정신 상태가 너무 놀랍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런 얘기를 왜 전달했겠어요. 그 윤상현, 권영진 의원들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대단히 인간적인 사람이야. 때문에 불쌍하지 않아? 이 좌파 카르텔에 둘러싸여가지고 대통령직도 잘 못했고 불법 영장 청구를 통해서 정말 끌려갔는데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그런 동정심을 불러일으킨 건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법을 위반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동정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얘기들에 우리가 그래 대통령까지 잡아가고 너무했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쿨한 척, 안 쫀 척, 뭐 이런 거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앞으로 2년 반 탄핵 심판 뭐 철회돼서 2년 반 더 하게 하려면은 그래도 내려올래?
체포한.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포돼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데 마치 이게 무슨 쿨하게 뭐 던지느냐. 아침에 밥 뭐 샌드위치 만들고 그러니까 제정신들이 아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항상 비겁했어요. 한 번도 비겁하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또 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그러니까 헌법이냐 위헌이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